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 미케닉스 6번째 시간으로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에 대해서 그 이상화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총 6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이와 같이 가로축의 스트레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강체, 리지드 매터리얼 경우에 이제 이렇게 거동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리드 미케닉스에서 대부분의 관심을 갖는 영역은 그 시그마와 입실론이 선형 관계를 갖는 리니어 일래스틱 매터리얼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체 모션에서 리지드 매터리얼의 형태에서 이제 입실론이 더 증가할수록 이렇게 스트레스의 변동 없이 쭉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퍼펙트리 플라스틱 매터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리지드 상태에서 플라스틱 매터리얼 형태를 취하지만 이렇게 입실론이 증가하면서 시그마 같이 증가하는 이런 스트레인 하드닝의 경우는 또 리지드 플라스틱 매터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리니어하게 거동하다가 항복점을 지나고 나서는 스트레인이 쭉 늘어나는 일래스틱 퍼펙트리 플라스틱 매터리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플라스틱 모션이 스트레인 하드닝으로 점점 커지는 일래스틱 플라스틱 매터리얼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솔리드 미케닉스 살펴볼 유형은 바로 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복 응력 전까지는 리니어하게 시그마와 입실론이 서로 리니어하게 거동을 하다가 항복점을 지나고 나면 이제 시그마의 변화 없이 입실론이 쭉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아래에 판이 고정 지지 구조가 있고, 이러한 실린더 형태로 이러한 막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대는 이렇게 속이 빈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다른 재질로 또 이제 실린더 형태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역시 이렇게 속이 빈 할로우 형태로 이렇게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실린더의 상하단의 길이는 이제 L이 되고, 이 안에 있는 할로우 실린더는 1010 CR 스틸 재질의 단면적은 AS를 갖는 이제 형태가 되고요. 이 바깥쪽에 이제 이 실린더를 둘러싸고 있는 재질은 2024 T4 알루미늄의 AA 단면적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시그마와 입실론의 이제 형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안쪽에 위치한 실린더는 이러한 커브를 갖게 되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실린더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항복점은 스트레스가 380이고, 이때는
590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의 단위는 메가뉴턴/m 제곱으로 두고요. 그러면 여기서 항복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에 이 스트레인 값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0.0032로 놓고 알루미늄의 항복이 일어나는 지점의 스트레인은 0.005로 두겠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를 풀 건데, 최종적으로 여기서 로드와 디플렉션의 커브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을 얼마나 줬을 때 얼마만큼의 변형이 일어나는가, 그 관계들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할 일은 지오메트리 컴패터빌리티를 볼 건데요. 우선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위아래 지지 구조물이 있고, 처음에 요 간격이 이제 L이었죠. 그리고 요만큼 이제 P라는 압축력을 받아서 델타라는 변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지지물에는 요 반대로 힘이 작용하는데, 네, 스틸의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힘과 알루미늄의 반작용으로 작용하는 힘들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죠. 접지축은 XY를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이제 스틸을 보면 또 압축 힘으로 FS가 이렇게 가해지면 델타 S만큼 변이가 발생합니다. 이때 FS는 AS 시그마 S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이 알루미늄도 FA라는 압축력이 작용을 했을 때 델타 A라는 변이가 작용을 하고 FA는 AA 시그마 A가 되죠. 네,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델타 S는 델타 A와 같고, 이거는 전체 그 어셈블리 지지물의 그 어셈블리 상에서 그 지지 구조의 변이 델타, 이렇게 세 개가 같게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관계는 네, 스틸의 스트레인과 알루미늄의 스트레인은 동일할 수밖에 없고, 이때는 이 변이가 기존 L에 대해서 얼마만큼 변화했냐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 컴패터빌리티에서는 이 두 관계가 도출이 되죠. 다음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이제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구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입실론 SY 이전까지를 1번 구간, 요 사이를 2번 구간, 요 이후를 3번 구간,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1번 구간에서는 스틸과 알루미늄이 둘 다 선형적인 거동을 하고, 2번 구간에서는 이제 스틸이 항복 지점을 지나가게 돼서 플랫해지고, 이제 3번에서는 두 개 다 플랫해지죠. 네, 이 관계를 이용해서 구간별로 한번 관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S와 시그마 A가 둘 다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시티를 가지고 스트레인에 이렇게
선형적으로 거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입실론 S와 입실론 A는 입실론으로 같다고 앞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이 S는 요 기울기가 ES가 되고 요 기울기가 EA가 되니까 요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구해지게 되죠. 그러면 184기가뉴턴/미터 제곱이 되고 EA는 380 오버 0.005가 돼서 76기가뉴턴/미터 제곱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번 구간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구간은 0.0032부터 0.005까지 구간이 되고 이때는 스틸은 항복점을 이제 지났기 때문에 YS가 대석 590으로 계속 일정한 값을 갖게 되고요. 알루미늄은 여전히 선형적인 거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간은 두 개의 재질 모두 이제 항복 응력을 갖게 되죠. 네, 이렇게 두 번째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네, Y 방향으로의 힘이 합력이 0인 걸 이용해서 네, 스틸이 작용하는 힘과 알루미늄에 작용하는 힘이 이제 외부에서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P와 맞서서 서로 합력이 이제 0이 되죠. 그래서 이 P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간을 3개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시그마들이 다 입실론의 함수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면 요 값은 이제 입실론의 함수가 되는데 입실론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요 델타로 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델타의 함수가 됩니다. 요 P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드와 디플렉션의 관계를 보려고 한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입실론이 아니고 델타니까 요 L을 입실론에다가 L을 곱해서 이렇게 구간을 잘라주고요. 그러면 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선형적이니까 요 P를 구해보면 요 선형적인 거를 두 개를 더했으니까 이제 선형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스틸이 항복 응력 지점을 지나서 일정해지니까 이제 요 선형 추세가 좀 작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컨스탄트니까 이렇게 컨스탄트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갈라지는 지점을 보면 요 첫 번째 지점은 스틸은 이제 항복력으로 갔지만 알루미늄은 여전히 선형적인 거동을 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합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요 두 번째 구분되는 지점은 둘 다 항복 응력으로 이제 표현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로드와 디플렉션의 그런 관계도가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선형적인
그 일래스틱한 스트레스 스트레인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 하나를 잡아서 유니액시얼하게 한 축 방향으로만 노멀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육면체를 하나 놓고요. 이제 축을 이렇게 3차원으로 잡아주면, 그리고 이제 X축으로 한번 요 큐브를 당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변형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이 반대쪽도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요 X축 방향으로 내가 당겨줬을 때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이제 길어지는 그런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입실론 x는 시그마 x를 모듈러스 오브 일라스티시티로 나눠준 이런 값이 되고, 이때 궁금한 게 이제 입실론 y, 입실론 g 이런 값들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될까인데요. 이 그림상으로 보면 x축으로 내가 길게 늘어나는 순간 y 방향, g 방향으로 이렇게 줄어든 형태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질이 이제 알려져 있냐면, 내가 x방향으로 당겨서 이런 변이가 생겼다면 y방향하고 g방향은 축소가 될 텐데, 그 b가 이제 누라는 값이 곱해져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 비례상수를 우리가 포화송 레이쇼라고 부르고, 일단 요거는 지금 방향성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스태티스티컬리 아이소트로픽한 매터리얼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방향으로 뭐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동일한 포화성 레이쇼를 가지고 변형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노멀 스트레인이 이제 발생한 상황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 이 노멀 스트레인이 쉬어 스트레인을 유발할까인데요. 이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X방향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쉬어 스트레인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발생을 한다고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이쪽으로 가정을 해보는데 여기서 이제 X축으로 한번 180도로 이렇게 돌려보면, 돌아가면 요 변형된 게 이제 반대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동일한 큐브인데 내가 한쪽은 왼쪽으로 뒤틀렸고 이거를 돌려봤더니 또 오른쪽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이게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고 하는 상황이 돼서 모순이 이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어느 쪽으로도 뒤틀리지 않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이 시어 스트레인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멀 스트레인은 이 시어 스트레인을 이제 유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더 이어보자면 요 위에서 했던 논의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시어 스트레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가 Y 방향으로도 이러한 노멀 스트레인이 이제 발생을 했다면 이제 역시나 다른 축은 요 포화송 B를 가지고 요 노멀 스트레인으로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그럼 이번에는 시어 스트레인이 발생을 했다고 했을 때 노멀 스트레인이 그러면 유발이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럼 이것도 한번 사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요 방향 요 방향으로 타우 gx라는 쉬어 스트레스가 지금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쉬어 스트레인이 노멀 스트레인을 유발을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니까 노멀 스트레인을 유발을 했다라고 치고 방향을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축으로 이렇게 늘어난 형태가 되는 거죠. 내가 쉬어 스트레인을 줬더니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요 45도 축에서 돌려보면 180도를 돌려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쉬어 스트레스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죠.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방향이죠. 타우 gx는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각도를 돌려봤더니 한쪽은 G축으로 늘어났고 한쪽은 X축으로 늘어나서 여기도 또 컨트라딕션이 발생을 했네요. 모순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멀 스트레인 자체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시어 스트레인은 그냥 시어 스트레스와의 관계로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상의 관계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각 축 방향으로 이제 노멀 스트레스하고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했을 때 이 노멀 스트레인과 시어 스트레인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그 관계가 이제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G가 이제 있죠. 이게 이제 시어 모듈러스인데 여기 E가 있죠. 이게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서티인데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이 포화송 레이쇼를 매개로 해서 서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독립적인 값이 아니고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만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가지고 요 E와 G의 관계를 이제 뽑아 볼 텐데요. 일단 요 작은 2차원 형상에 이렇게 쉬어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는 경우 이제 감마 XY는 타우 오버 이제 G가 되고요. 이런 경우를 이제 모어 서클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노멀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이제 요 축상에서 이렇게 타우만큼 반경을 갖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모어 서클을 그려보면. 그러면 여기에 프린시펄 엑시스를 찾아가 보면 타우 마이너스 타우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90도를 회전하니까 그럼 결국에 실제로는 요 45도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5도를 회전하고 보니 요번에는 쉬어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이렇게 노멀 스트레스만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 축에는 이제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고 두 번째 축에는 이렇게 압축되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45도 돌리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변형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한쪽은 당기고 한쪽은 압축하고 하면 이게 이렇게 가늘어지고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인의 또 모어 서클을 그려보면 그 전에 일단 스트레인의 관계를 찾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축이 등장을 했잖아요. 1번 축이랑 2번 축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제 1번 축의 입실론을 구해보면 시그마1 자체로 만들어지는 스트레인에다가 이제 포화성비를 가지고 다른 축의 이제 값들을 반영을 해주죠. 그러면 시그마1은 타우니까 이렇게 되고 시그마2는 마이너스 타우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직각 방향에 있는 다른 축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서
묶어주면 최종적으로 네, 이렇게 정리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모어 서클의 스트레인의 모어 서클로 이제 가보면 요 처음에 여기서 지금 쉬어 스트레인만 있잖아요. 요 쉬어 스트레인만 있으니까 요 2분의 감마 XY를 가지고 여기도 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90도를 돌아서 프린시플 엑시스로 이렇게 오면 입실론 1, 입실론 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저 관계에서 입실론 1, 입실론 2는 결국에 반경이 2배인데 반경이 감마 xy 오버 2니까 2배를 하면 여기서 감마 xy가 나오죠. 그러면 위에 앞에서 구했던 입실론 1, 입실론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요게 타우 오버 g가 되는 거죠. 그러면 타우가 지워지고 따라서 g는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쉬어 모듈러스는 모듈러스 오브 일레스티서티와 요 포화성 레이쇼를 매개로 해서 이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2가 주어지고 포화성 레이쇼가 주어지면 G를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테이블에서 G가 구해지고 2가 구해졌으면 이제 또 포화성 레이쇼를 뽑을 수가 있고요.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요 일레스틱한 관계에 더해서 이제 또 새로운 좀 물리 현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열이 작용했을 때 열 팽창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T라는 인덱스를 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열 팽창은 이렇게 순수하게 모든 방향으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성분만 있기 때문에 요 쉬어 스트레인은 이제 존재하지가 않고요. 그래서 쉬어 스트레인은 다 0이 되고 노멀 스트레인만 작용을 하는데 이제 원래 있던 T0라는 온도에서 T가 늘어나서 그 편차에다가 일정 개수를 곱해서 요만큼 이제 부가적인 스트레인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적인 스트레인은 내가 일레스티서티의 그 관계에서 나온 스트레인에다가 서멀 스트레인을 더해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열전달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이 서멀 스트레인까지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보면 이제 필요한 모든 항들을 살펴봤으니까 이 이퀘이션을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은 항상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고려할 것은 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런 힘의 평형 관계를 이제 규명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필요한 관계식들을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끊기거나 안에 뭐 구멍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불연속적인 면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서로 형상들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에서
이런 디퍼렌셜한 관계를 뽑아보면 이러한 관계를 예전에 도출을 했었고요. 네, 이 관계들을 이용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번 시간에 살펴본 스트레스, 스트레인, 템퍼러처까지 이 관계들을 이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화송 레이쇼를 가지고 다른 축에 발생하는 노멀 스트레인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템퍼러처 변동에 대한 부가적인 스트레인을 더해서 고려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은 그냥 시어 스트레인 자체만으로 완결이 되죠.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필요한 관계식들이 모두 도출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리지드한 지지 구조물 바운더리가 있고요. 이 안에 이런 매터리얼이 들어가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얇게 생긴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 재질의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서 압축 폴스가 작용을 하고, 디멘전은 여기가 B, L, 좌표축은 이렇게 잡고, 이 두께는 T, 이렇게 잡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퀄리브리엄, 지오메트리 컴패티빌리티, 스트레스 스트레인 릴레이션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할 일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야겠죠. 원래는 이제 길이가 L이었는데 이제 압축이 되다 보니까 양쪽에 2분의 델타만큼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양쪽에서 컴프레 압축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위아래 이제 강체 구조물, 강체 지지물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압축되는 스트레스가 시그마 제로라고 놓으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시그마 제로가 위아래로 또 작용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퀄리브리엄을 고려해 봤을 때 시그마 x는 압축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p 오버 bt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 y는 또 압축되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제로, 시그마 g는 이제 없고, 여기서도 쉬어 스트레스는 전부 0이 됩니다. 두 번째, 지오메트리 컴패터빌리티를 보면
Y 방향으로는 강체 지지물이 있으니까 이제 변동이 없죠. 변이가 없고, X 방향으로는 양쪽에 2분의 델타만큼 줄었으니까 전체 L 중에서 이제 델타가 줄었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 자체의 노멀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으로 반영되고 이제 Y축은 포화성 레이쇼를 갖고 반영이 되고요. 시그마 Y는 시그마 Y가 아니라 입실론 Y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입실론 G는 지금 G 방향으로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이제 나머지 축 X와 Y만 이렇게 고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어 스트레인은 모두 0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놓으면 요 식들을 다 고려를 해서 풀면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Y 방향으로의 스트레스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과만 적어보면 변이 델타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G 방향의 스트레인은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제 구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 살펴봤고 스트레인 살펴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솔리드 메카닉스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준비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토션을 가지고 이 축상에서 요 비틀리는 요 모멘트가 적용하는 이런 토션 문제에 대해서 요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